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결초보온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매질겨자, 푸자자, 그 다음에 가풀포자, 또 알릴포자 그러죠. 여기서는 가풀포자예요. 그 다음에 은혜은자 그래요. 해석순으로 보면요. 1번, 2번, 3번, 4번 그래요. 그래서 풀을 메어서 은혜를 갚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국어사전을 보면은 주거 혼령이 되어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춘추 시대의 이무자와 그의 아들 위과 그리고 이위과의 서모에 얽힌 은혜 깊은 이야기가 있다 그랬어요. 서모라는 것은 이제 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무자의 그 본처는 이제 죽고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첩을 얻은 거죠. 근데 이무자에게 사랑하는 첩이 있었는데 이무자가 중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르자 아들 위과를 불러 내가 사랑하는 첩을 반드시 개가하게 하라. 개가하게 하라는 것은 다시 시집을 보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병이 더 이독해지자 아들을 다시 불러 나의 사랑하는 첩을 반드시 순사하게 하라 그랬어요. 순사라는 것은 그 이제 이무자가 죽으면 같이 산 사람도 그냥 같이 따라서 무덤에 묻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따라 죽을 죽을 사자 그래 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산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죠. 그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순장이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아주 안 좋은 거죠. 근데 마침내 이무자가 죽고 아들 이위가는 아버지의 명을 따르지 않고 서모를 개가하게 했다. 그러니까 다시 시집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명에 처음에는 순사라 아니 그 개가를 하겠다가 나중에 또 순사라고 했는데 그 순사라는 거를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아버지가 병에 이독하기 전 올바른 정신으로 이혼한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랬으니까 처음에 좀 그래도 정신이 있을 때 개가하라고 했더니 그 말이 더 옳다는 것이죠. 이제 병이 더 악화돼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는 순사라고 했었기 때문에 더 신비성이 없다 그런 얘기죠. 잘 선택한 거죠. 그 후 성공 15년 7월 진나라의 황공이 여기 진나라와 이 진나라는 같은 음이 진인데 그 나라가 달라요. 그 이 진나라 황공이 진나라를 격파하고 위가 그 적장 두 회를 뒤를 쫓아 갈 무렵 갑자기 무덤 위에 풀이 묶여서 뒤에가 걸려 넘어지고 그 뒤에를 사로잡았다 한 게 위가가 뒤에 적장 뒤에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과를 얻은 거죠. 그런데 그날 밤 이과의 꿈속에 한 노인이 나타나 그대가 시집 보내준 여자의 아비 되는 사람이요. 그대가 선친 바른 유언에 따라서 내 딸이 살아서 내가 은혜를 갚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첩을 순사하지 않고 보냈잖아요. 그게 그 첩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데 그 첩의 아버지 그 무덤 앞으로 적장 두위가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과가 쫓고 있는데 적장이 두위가 그 무덤 앞으로 도망치면서 간 거예요. 근데 그 무덤에서 갑자기 풀이 얼매어져 가지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자 위가가 그거를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풀을 맸던 것이 바로 그 묘에 있는 그 첩의 아버지라는 거였죠. 그 아버지가 그 풀을 매 가지고 그 적장 두위를 잡게 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위관은 이제 그 적장을 잡았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승진도 되고 또 많은 포상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기 딸을 순사했으면 죽었을 건데 개가를 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죽은 사람이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의 은혜를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이 뭐 누구 도움을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도움을 주었거나 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다 보면은 누가 나한테 도움을 줬는지 잊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줬는데 내가 그거를 모르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서운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과거의 일을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그 지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다면 전화 한 통화해서 고맙다고 하고 또 밥이라도 함께 산다든가 뭐 다른 선물을 주신다든가 뭐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죽은 사람도 은혜를 갚았잖아요. 이게 산 사람이면 안 갚으면 되겠어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이제 적장 두위가 이 죽은 사람의 첩의 아버지 묘예요. 근데 풀이 이렇게 막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적장 두위가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가는데 이제 풀이 갑자기 이렇게 뭉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에 팔로 걸려서 넘어지자 위가가 그걸 잡았다는 거예요. 이 노인이 혼령이 나타나서 이거를 이렇게 묶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은혜를 갚았다. 좋아요. 이거를 또 결초본 뿌리째 뽑아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매질 결자가 있는데요. 매질 결자는 5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맺다라는 것은 이제 국어사전을 보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끈앞을 등의 두 끈을 끝을 이어서 연결하여 매듭을 만든다. 그렇게 있고, 또 인연이나 관계를 이루거나 짓다. 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맺다라는 것은 좋은 인연을 맺다, 또는 어떤 끈을 매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거를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은, 요 부분만은 실사자예요. 실사자. 그래서 요것은 실에 해당되는 거. 우리 옷을 뭐 만드는 것도 다 실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옷도 해당되고요. 또 실을 가늘잖아요. 길잖아요. 가늘다, 길다, 또 끊어지잖아요. 끊어지다, 또 그걸 꿰매다, 막 이런 그런 실의 모든 기능과 역할, 모양, 그런 거를 말하는 거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실이니까 실을 묶는 거니까 연결한 것이죠. 그래서 매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만 길할 길자예요. 길하다라는 것은 앞으로 좋은 증조, 좋은 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쭉 좋은 일이 되도록 끈으로 묶었다, 연결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이 남자와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계속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앞으로 좋은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질 결자예요. 야, 그리고 이제 그 실사자를 점점 이제 뿌리째 뽑아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막대나 실타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실을 이렇게 돌돌돌돌 마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가정에서 옛날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모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이 모양이, 실 모양. 이렇다는 거예요. 실사자의 그 실타래를 둥글게 감은 모양을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요걸 두 개를 합쳐서 이게 이제 실사자인데, 원래 이게 실사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실사자인데, 실사자, 이거는 4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써도 실사자고, 하나를 써도 실사자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많은 한자를 넣어서 이제 만들죠. 자, 그 다음에, 길할 길자. 길할 길자는 지금 보면은요, 맨 위에 보면은 선비사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입구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입구자는 이 모양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입, 기능, 쓰임, 역할, 그 다음에 사물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선비사자를 보면은요, 선비사자는 선비사자인데, 이 선비사자는 갑골문자에 보면은 작은 도끼, 큰 도끼 그런 건데, 큰 도끼는 왕을 뜻하고 작은 도끼는 선비를 뜻해서 작은 권력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내가 지금 이게 헷갈린 게 있었어요. 그거를 따르면은 왜 그러냐면, 선비라는 것을 국어사전을 보면 예전이 또는 학식이 이때 배설을 하지 않는 사람을 선비라고 한다. 학식은 많이 배운 거 있고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데도 벼슬을 하지 않는 사람도 선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작은 도끼는 작은 권력이라는 것은 선비가 아니라 이 사람은 관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벼슬아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작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벼슬아치가 작은 권력을. 그래서 그러면은 선비사자는 작은 권력을, 그러면은 관료인 사람을 선비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게 작은 도끼 권력이라면. 그래서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관료가 아니면은 선비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이런 거 있죠. 흑토가 여기는 밑에가 길어요. 그죠? 밑에가 이렇게 강조해 쓴 게 땅을 말하는 거잖아요. 땅. 밑에가 땅이고, 그 다음에 줄기와 잎이 나오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흑토 땅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도 똑같은 건데, 요거하고 이제 좀 다르게 하는 게 우회가 길어요. 우회가. 밑에가 짧고 위에가 선비사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선비가 이렇게 많은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비인데, 지금
땅에서 씨앗을 심으면은 줄기와 잎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게 씨앗 하나를 심으면은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옥수수가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아디 몇천 개로 불어나죠. 많이 불어나. 씨앗이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쌀이든 보리든 밀이든 아니면 그 조든 뭐든 이렇게 보면은 씨앗을 하나 심으면은 그 다음에 그 열매가 맺은 게 무지하게 막 몇천 개, 몇만 개 막 이런 식으로 확 불어나잖아요. 씨앗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듯이 여기에서 이제 우에와 줄기와 잎이 나오는 것이니까 우에 줄기와 잎인데 땅이고 우에 줄기와 잎인데 여기를 강조한 것은 그 곡식을 말하는 거예요. 곡식이 불어나는 거. 이게 하나가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비가 머릿속에 많은 지식과 많은 학문과 지식과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쌓은 사람을 그 머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우위를 이렇게 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작은 도끼 뭐 이렇게 하고 뭐 각골문자 뭐 그런 해석도 있는데 예, 국어사전은 학식은 이때 배설하지 않는 사람 이런 게 선비다 그러기 때문에 예, 그 작은 권력 그 해당이 좀 모순이 있다 그런 거고요. 자 볼까요? 자 풀초자 이렇게 보면은 풀초자는 7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어사전으로 보면 초본식물의 속칭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맨 위에가 초두변이죠. 초두변인데, 초두변이고요. 요것만 일직조예요. 예, 일직조. 그래서 요걸 보면은, 우리 이제 그 초두라는 것은 보면은 지금 이렇게 땅에서 줄기와 잎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땅에서 줄기와 잎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 이렇게. 예, 그래서 두 개만 써주면은 복수형으로 한자는 많다. 그래서 풀이 이렇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면은 풀이 하나, 두 개 이렇게만 나요. 어마어마하게 수북하게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자는 두 개만 써서 복수형으로 많다. 그래서 이게 초도라는 거예요. 초가 줄기와 잎이 나오는 모양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일직조인데요. 요거 일직조인데 요거는 4급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런 열십자 형식 있죠. 이거는 열십자도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동서남북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방을 나타내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여기에 줄기와 잎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올라온다 그런 뜻이에요. 솟아오르다 그런 뜻. 솟아오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이게 솟아오르다는 뜻이고, 요거는 해일자죠. 해일. 그러니까 해가 솟아오르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언덕에 이렇게 지금 해가 막 솟아오르는 시점이에요. 해가 솟아오르는 시점이죠.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일찍이잖아요. 아침 일찍. 그러니까 일찍조예요. 그래서 일찍조. 해가 솟아오르는 시점. 막 해가 솟아오르는 시점. 그래서 해가 이렇게 솟아오르듯이 땅에서 줄기와 잎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게 풀이다. 그래서 풀초자예요. 네, 그런 거예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가풀포자. 가풀포자는 4급에 있습니다. 예, 4급에 있고요. 갑다라는 것은 은혜, 원한 등 그에 상당하게 보답하다. 그런 뜻이에요. 국어사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살펴보면요. 요거는 행자예요. 행자고, 그 다음에 여자는 이제 없는데, 여자는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의미나 뜻이 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양쪽 손을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짚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자, 요거는 또우자인데 손을 의미한다. 또우자인데 손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손을 이렇게 폈다가 쥐었다가 그래서 손을 계속 반복적으로 쥐었다 폈다 하게 해서 또 하고 한다 그래서 또우자예요. 그래서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손을 양쪽으로 짚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몸이 이렇게 고개를 숙인 그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을 요거를 90도로 돌린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일이 좋게 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좋게 된다는 것은 다행이라는 것이 과거에 어떤 옛날 일이 좋은 게 과거에 어떤
이용할 뻔했는데 지금은 좋아졌어, 나아졌어, 살았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걸 다행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 그 다행, 그 과거에 어떤 그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줬거나 뭐 했을 때 그거를 엎드려서 이렇게 절하듯이 고개에서 감사를 표하고 또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뭐 선물을 준다든가 뭐 한다든가 말할 때 이런 그런 형태로 그래서 갚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서 임금에게 또 보고를 하잖아요. 신하가 이렇게 엎드려서 그래서 알리다 그래서 알릴 보자도 된다는 거예요. 예, 알릴 보. 예. 그래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다행행자인데 다행행자는 6급에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다행행이 왜 그러냐면 여기는 흑토죠. 흑토인데 이거는 흑, 지역, 장소 그런 뜻이 나타나요. 여기서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장소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거스르다. 거스르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지금 현재라면 과거가 있죠, 과거.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역으로.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났던 일들을 그 장소에서 위험에 처했었어요.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이제 현재는 이게 안 그랬는데 그 전에 한 달 전, 뭐 두 달 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예요. 그게 이 사람이 지금 곧 떨어져서 죽을 지경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밧줄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해줘요. 요 장소에서 옛날에 이렇게 사람이 구해줬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험에 처했는데 이 사람이 구해줬으니까 이 사람한테 은혜를 갚아야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살았어. 그러니까 다행히 행자라. 죽을 뻔 했는데, 그때 내가 생각하니까 죽을 뻔 했는데, 당신이 살려줘서 지금 이렇게 좋게 살았다. 그래서 다행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이게 이제 엎드려서 손을 짚어 있는 그런 모양의 증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옷복자인데요. 이거 이제 6급에 있어요. 옷복자예요. 옷복. 또 옷복자도 되고, 그 다음에 복종할 복자도 됩니다. 복종할 복. 또 먹을 복자도 돼요. 먹을 복자. 자, 그럼 왜 그러냐면요. 요거는 지금 고기육변, 달월변 그런데 그게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에 옷을 입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옷을 입고 엎드렸다 그래서 이제 옷복자인데 몸에 옷을 입은 거죠. 그러면서 옷을 입고 엎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엎드렸으니까 또 복종하는 것이죠. 이렇게 임금 앞에서 복종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엎드리다 또 눕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먹을 복자는 환자가 약을 복용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뭐 약국에서나 아니면 또 병원에서 약을 꼭 복용하십시오. 하루에 뭐 2번 복용하십시오. 그 복자가 먹을 복자예요. 그래서 환자가 아프기 때문에 누워서 약을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엎드리다, 복종하다, 또 이렇게 구부려서 엎드리는 모양이기 때문에 누워서 약을 먹는다. 그런 뜻이어서 그래서 먹을 복자도 됩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다 할 때 그 복자가 바로 이런 복자다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은혜은자가 있는데요. 이 은혜은자는 4급에 있습니다. 4급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국어사전을 보면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요것만요. 원인인자예요. 이날인자 또 이날인자라는 것은 원인, 이유, 까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음심자죠. 마음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이유가 발생을 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줬거나 또 그 사람이 혜택을 주어서 그 사람이 그 이유로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으로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뜻이니까 은혜 은자인데 이게 이제 그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뿌리째 뽑으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날인자인데 요거는 5급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이 이제 왜 그냐면 큰 대자죠. 이 큰 대자는 사람이 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이 누워 있는 모습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대자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자, 이렇게 양손을 뻗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뻗고 그다음에 머리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누워 있는 모습이에요. 큰 대자로 썼죠. 그래서 그다음에
방 안에는 또 네모나죠. 그래서 방 안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큰 대자로 이렇게 누워 있을 때는 굉장히 몹시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피곤한가?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낮에 열심히 일하고 너무너무 몸이 다운이 되고 에너지가 다 소진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게 큰 대자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하다라는 것은 이유 때문이니까요. 인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 있다. 그래서 방에서 이렇게 큰 대자로 누워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그랬다. 그래서 인할 인자예요. 5배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심자는 7급에 있죠. 그 다음에 마음심자는 여기 심장인데, 심장 모양과 그 다음에 동맥, 정맥, 이렇게 그 마음심자 그 모양, 심장 모양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심장, 그 다음에 동맥, 정맥,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2개 이상 써주면은 복수형으로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심장과 연결되는 혈관이 동맥혈관, 정맥혈관 이렇게 많이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또 이렇게도 쓰고 해서 많은 한자를 넣죠.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심자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옛날에 과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관을 이렇게 꽃관을 이렇게 다 이렇게 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 덕에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부모님 덕이에요. 부모님 덕에. 부모님이 나와서 길러주고 또 그러게 되면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해가지고 그래서 시험에 합격해서 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항상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컸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항상 고마움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은혜는 자예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